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이네요. 2월 1일 오전 6시 33분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올해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힘없는 목소리로 찌는 코인을 사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 싸해. 분위기 안 좋다기보다는 되게 찝찝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이제 나스닥의 조정,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코인 매수를 좀 만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 등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정보 추천해 드렸었고, 이마트는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중간하게 말하면서 이렇게도 맞았다 저렇게도 맞았다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구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생방송까지 켜가지고, 제 생방송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인 매수를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한동안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부분, 그리고 좀 농사형 매수,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 그리고 좀 일 잘하고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천천히 모아가 보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전 재산을 항상 타점에 맞춰서 저점, 고점, 매수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항상 뭐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도박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박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대꾸를 안 해버립니다. 그렇게 사실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투자적인 마인드에서는 한국 증시는 매수를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되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지금 뭐 어떤 테마성을 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순환배가 도는 모습이 돌고 있는데, 참 이 코인이라는 그 주제가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게 사기치기 너무 좋은 거죠. 이번에 또 뭐 빗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또 나오는 거 보면 참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뭐 사기치기 참 좋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좀 약간의 조정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고용, 소비 활활, 미국 3월 금리 인하 불시 꺼져가는 3월에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5월쯤 돼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침체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단 말이야.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금리 인하는 지금 중국같이 금리가 엄청 경기 안 좋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플레이션 어제 잡혀갔으니까 좀 보다가 뭐 4.5 정도로 안정화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나스닥도 좀 조정이 좀 있었었죠. 네. 반도체 살아난다지만 불안한 소비, 카드 사태 이후 20년 만에 최저, 그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작년 세수평가 사상 최대 법인세 양도세 급값 여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 있는 사람이 결혼했다. 그쵸? 신혼 47%가 연봉 7천만원. 돈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네. 결혼이라는 그런, 결혼을 했었을 때 지금 당장 생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참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황도 어느 정도 됐지만 결혼을 했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참 무섭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자녀를 낳고 얘를 이제 잘 키워야 될 텐데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왜 낳았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은행권 금리 경제, 그죠? 금리 떨어질 거다. 작년에 변동금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만약에 됐으면 금리 인하 청구권 같은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덜 낼 수 있게 챙겨보시고요. 네.
2억 넣어도 세금 안 낸다. ISA 더해요. 좋네요. 그죠? 네. 예대금리 차, 넉 달 만에 상승 전환. 주로 코스닥 깨졌다. 2차전지. 자산보다 순익. PR 낮은 종목 주목하자. 그래요. 뭐 이런 애들 좋죠. 그쵸? PER, PBR. 3년 만에 본전을 찾는. 다 이제 금융권 종목들이네요. 네. 저는 그냥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24 엄청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AI 기능 사실 사진 AI 기능 써보니까 그냥 그래요.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광고처럼 그 도매 걔들 다 돈 받아먹고 광고하는 것 같고 확실히 좋은 거는 이제 성능이야 뭐 심폰이니까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햇빛에 반사가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밝은 데서 펴도 이제 선명하게 핸드폰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 그거 괜찮았던 것 같고 실시간 통역 기능도 사실 딱히 크게 쓸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엄청 맞는 분들은 그리고 중국 가셨을 때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니까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구글이 안 돼도 중국 같은 데는 구글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산악 지역 이런 데서 기본적인 통역이 가능해 오고 그죠? 이거 인터넷이 안 돼도 번역이 좀 된다라는 부분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지원금도 너무 비싸. 이렇게 너무 적게 주니까 비싸다는 거야. 저야 뭐 사전 예약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알뜰폰에서 뭐 8,000원대 요금대를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통신비를 아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22, 23 쓰시는 분들은 저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별로다. 그다지. 딱 재미라 몇 번 해보는 정도 끼작끼작.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신기한 기능들 막 하면서 우와 우와 했는데 막상 갖고 나면 안 사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지대 온통 빨간 경매 딱 전세 사기 힘을 합친 화곡동 분이.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작년인가 그작년 제가 집을 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집을 산 지 2년이 좀 넘었나요? 네. 그 전세 사기가 더 무서워서 난 집을 샀다. 집을 사게 되면 약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샀다. 전세를 사기를 당하면 그 불안 요소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작년 해가지고는 좀 힘드시더라도 전세보다는 그냥 작은 것들, 야무진 작은 집 한 채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사시는 게 좋다. 지금 전세는 굉장히 위험할 거다. 왜?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전세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들을 용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서 그걸 이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을 사서 그 돈으로 또 이게 지금 알까기 아닙니까? 전세식 알까기인데 이걸 갭 투자한다고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집값이 올라야 이게 경석이 되는데 이걸 계속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야. 아무 생각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들 그냥 돈 있으니까 돈 번다고 벌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린 거야. 특히나 빌라 가격 위주로 확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갚지 못하고 연거푸 바바바바방 터져버리는 거죠. 얘들 IMF 때처럼. 이해되시죠?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했진 않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벌면 되지. 그 주변 사람들 왜 멍청한 놈 벌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으니 그 정도로 정보가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니 그럴 때 그냥 파산해버리면 된다. 자기는 돈 세탁해놓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돼버린 거죠.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저같이 방구석에서 뉴스 보고 차트 보고 한 사람이 이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이게 피해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경매. 이 경매는 여러분들 물건 괜찮으면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경매가 쏟아져 나올 때는 경매가가 확 떨어질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2.3
3.6, 뭐, 보면 이제 1억대 초반에서 4억대까지 되게 빌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한 반값 가까이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입니다. 빌라라고 하더라도요, 1억대 초반 정도의 빌라를 살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음. 특히 여기 이제 그 지하철 라인도 좀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3억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 아마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데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제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번처럼 대충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뭐 조회수 250회, 230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꾸준히 잘 봐주시는 분들은 또 큰 부를 쭉 차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큰 부를 축차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벌면 저도 배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도 먹고 사는 거고요. 자,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1333원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변동성 없어요. 자, 유가는요 80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79까지 해서 빠져버렸네요.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 몰라,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빠졌어요. 원래 유가가 빠지면 증시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나스닥이 같이 빠져버리는 좀 재밌는 현상이 생겼어요. 공포지수가 살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화는 9원대 다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스닥은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올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요 웨이브에서 요까지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실제 나왔었고, 저는 여기서 포지션을 유지했으면서 지금 숏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 자, 이번에 이 추세가 깨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안 깨졌거든.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목균형표도 지금 뚫고 내려와 버린 상태고,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15,000대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16,000, 요 차트를 기준해서 17,000입니다. 17,000. 17,000 정도에서 살리면서 이 반등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 여기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숏 포지션 잡겠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을 좀 저는 만약에 뭐 이렇게 이탈 된다거나 뭐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요 타이밍 항상 추세의 숏 타이밍은 요 추세가 깨질 때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럴 때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또 추세가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폭이 좀 크잖아요. 이러다 손절이 되게 커져버릴 수 있어서 어쨌든 뭐 봉우리를 상당히 봤었을 때 쉽게 돌리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뭐 요 정도에 대한 반등을 좀 보고 다시 이탈되는가 아니면은 여기 속을 받치면서 다시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요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이탈이 되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와요. 우리 3월달에도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에 바닥을 다지고 돌아가는 그럼 우리가 그 견적이 또 맞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전 메이저는 여기서 추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조정을 좀 줬다가 또 다졌다가 다시 또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뷰입니다. 그죠? 네. 두고 보겠습니다. 아, 달다. 이 정도만 먹어도 달아요. 달아. 숏은 좀 먹을 땐 단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이 돈을 제가 뺏어 먹는 거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차이나 A50. 차이나 A50이 좀 반등을 조금 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홍콩 항생하고 좀 힘을 좀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네요. 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돈들이 이제는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자본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도 지금 정말 짝을 쓰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금리를 올려야지만 자국의 경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다. 그래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5%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랑 이제 금리 5% 합쳐 7%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메리트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3% 잡고 미국이 3.5%니까 역시나 6% 정도 잡힌다고 하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미국 그 전 세계 돈을 빨아먹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돈을 다 빨아먹어 버려서 먹으면서 한국도 같이 큰 영향을 받았죠. 한국의 중국 경쟁 영향力수 의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서 잘 버텼고, 그리고 자국의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위기도 잘 버텼고, 뭐 금융 위기도 잘 버티고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막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이 풀려버리거든, 다른 나라로. 그죠? 그래서 금리를 아마 급격하게 인하하지 않고 천천히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는 점점 이렇게 돈이 다시 재분배가 싹 되면서 미국의 과열된 그 증시는 천천히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제 그걸 커버 쳐주면서 살살살 받아주겠죠. 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미국 연준에 대한 뷰를 조금은 이제 짐작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올리지 싶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그러니까 그 파워가 다들 했던 거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했던 거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부의 재분배를 이제 노려볼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현상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죠? 네, 뭐 셀트리온도 뭐 때는 바닥을 좀 다지고 다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재밌네요. 네.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인은요, 제가 비트코인만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반등이 항상 나오는 그 비파 반등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35,000달러, 36,000에서 35,000달러 요 사이까지를 우리가 하방에 대한 목표치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원회로 빠져주면,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요 중간에 조금 반응 나오면 니 빠진 놈이 새끼야. 어우 진짜 좀 화가 나는데 여기를 메인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39,000달러, 그러니까 한화삭 5,400만원 정도의 반등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질 것이다가 여기 반등 포인트가 여기 오면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 갈까봐 사는 짓거리를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마인드, 여기서 더 갈까봐, 더 딴 때는 딴 사람들은 더 간다는데 너는 왜 여기 사지 말려고 하냐. 근데 이런 마인드, 더 갈까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그게 도박의 마인드고요. 그 도박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계산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결과가 그래요. 데이터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5%고 선물로 성공한 사람들이 0.05%예요. 1000명 중에 5명은 선물로 성공한단 말이에요. 한쌤은 성공은 못했어요, 선물로. 그냥 조금 벌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남고 있는 중인 수준인 거고. 주식으로는 그나마 좀 벌었죠, 현물로는. 그러니까 상위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들고 있지만 상위 5%는 사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단톡방에 있는 600분, 700분을 대표할 만큼 실력은 되진 않아요. 다만 평균보다는 낫거든요. 여러분들이 초심자의 투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평균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냉정하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막 벌었대 하면서 뭐 우와 하면 열광하면서 도박의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 개털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 자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한 체크를 해두고 있을 겁니다. 41,000달러 포인트 정도도. 그러면은 패턴이 그냥 지그재그로 빠질 것이냐, 이건 지그재그 더블 형태의 조정이 등장해서 여기가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X자 수렴에 대한 관점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방 수렴 삼각형에 대한 부분에서 이건 상방 진행형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상승 더 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뷰 둘 다 이 자리에서 4월달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반응이 나오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꼭다리 달리고 있는데 이때 원래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는요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월달 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12월달 왔었을 때도 알트코인이 아직 살아있다. 알트코인 다 아직도 칠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려왔었다면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비트만 거의 메인으로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알트들만 움직였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비트코인 흡성대법과 비슷한 형상이 흘러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이 막 유동성이 돌아서 막 도는 게 아니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41,000에서 1,500 사이 요 정도 포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36,000 전후 사이 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고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맞춰 나가자고요. 엘리엇 파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추는 게 아니라 견적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시면 어쨌든 알트코인들 이제 BTC 차트를 가게 보면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뭐 이오스도 그렇고 그죠? 같이 빠지고 있다고. 플로우 마찬가지. 같이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 게 안 좋은 거라고요. 리스크는 좀 반대를 좀 주고 있네. 라이트코인 같이 빠지고 있고. 이것도 같이 빠지고 있고. 이해되시죠? 언톨러지 같이 빠지고 있고. 이게 비트가 안정되면서 이렇게 알트가 펌핑이 나와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 이오스라던가 플로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을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빠지게 되면 이쯤에서 움직이겠죠, 그죠? 이쯤에서 막 그다음에 여기 지지 받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빠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그림이 형성됐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SOS를 하는 25년 스타트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매일 함께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24년 전체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다면 알짜배기들이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그런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한 해가 작년이었다면 24년은 알트코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가치를 좀 인정받은 애들은 25년부터는 상승 추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견적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볼 거 없다, 할 거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봐.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사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거든요. 제가 이때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때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한쌤 매수에 대한 얘기 할 때 보면 요때 저점이죠. 그러니까 한쌤이 주식 이거 사야지. 이거 놓치기 싫어. 지금 안 사고 뭐 할 건데. 손절 비트코인 놓치기 싫어서 50배 롱 쳤다가 개 털렸어요. 요 자리. 그리고 여러분 사셔야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그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조정이 좀 나오네요. 슈팅이 나왔네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것도. 그러니까 이 자리값이라는 게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구경을 좀 하고 있다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읍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한참 봤죠. 한참 보다가 알트코인 돈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팅 한번 늘려봅시다. 그러니까 견적을 내고 있다가 여기서 액션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트는 계속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험합니다. 끝났잖아요. 그럼 어디? 그쵸? 한쌤이 마셔야 대한 얘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한쌤 없을 때 이럴 때 마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위험합니다. 그랬죠. 맞죠? 여기서 마지막 매수를 노렸다가 손절이 나갔어요. 이거 손절 꼭 지키라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말 똑같잖아요. 이번에 매수하셔도 되는데 손절 꼭 지키면서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하지 마라, 위험하다, 떨어진다 이런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거든.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 사람들이 심리와 반대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청률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건 상승이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에 그 어디냐 제가 올 4월 정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되셨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 추세가 나중에 깨지겠죠? 언젠가는 깨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면 이때는 쪽 포지션조차도 노려보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요 반등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맞죠?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견적을 잡으시면 된다. 근데 이거를 저도 포지션을 이제 공개를 좀 하자면 이거를 전체 다 이렇게 막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막 정확하게 세부 섬세한 움직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코인 일부를 들고 있습니다. 개수 늘리기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쵸? 그리고 지금 그 코인 녀석이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저는 이제 플로우를 좀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4,000개 정도 시작해가 지금 이제 6,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계속 몇 수를 맞춰놨고 또 이 구간에서 좀 상수익이 좀 났었고 나 상태고 여기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원대, 900원대 요 정도를 자리를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플로우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차트가 거의 이제 비트랑 장단을 함께 하는 애들인 거지. 그리고 뭐 새로 상장돼서 막 새롭게 어쩌고 펌핑하는 종목 저는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먹고 빠져나올 자신이 없어서. 잘못하면 다치거든.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다치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으로 몇백만 원, 10배 이렇게 노려보는 건 괜찮겠지만 차트를 분석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는 전략을 취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를 그냥 남겨놓고 수익을 조금 먹었죠. 그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이 가장 비드가 많아요. 저는 시드가 가장 비중이 가장 높아요. 한국 주식이. 그리고 지금 현금 시드를 한국 주식 한번 좀 더 투자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해지 투자라고 하죠. 해지. 왜냐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 숏을 또 일부 들고 있어요. 거의 뭐 존버시 비슷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버라기보다는 좀 길게 롱텀으로 좀 계속 한 번씩 잡았다 도망가 한 번 잡았다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손절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손해가 조금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수익이 나면서 이제 또 메꿔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쪽 하나의 포지션 정리해서 나머지로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르겠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방향 배팅을 정도 해둔단 말입니다. 세팅은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증시는 장기적으로는 상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숏이라는 표지에서 소식이 나게 되면 이 돈을 익절을 해서 현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16,0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 그 포인트 정리를 하고 아마 한국 주식이라든가 코인 현물 쪽으로 다시 모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3월까지 했을 때 한국생명 수익률이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다 합쳐가지고 20% 정도. 20% 적은 건 아니죠, 그죠? 20%밖에 되지 않아요. 코인에서는 먹은 건 많았는데 이제 조정이 나면 조금 토했고 개수는 늘었지만 수익률이 좀 더 갚아 나갔죠. 이거 한 50% 넘게 먹었었거든. 근데 지금 다 토해서 이제 40% 정도 줄었고 나스닥에서 조금 손실 나서 지금 얻고 있고 그렇게 주식에서 뭐 본전에 조금 참 넘네요. 좀 넘는다. 그 배당금 묻는 거 합치면 조금 넘네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탁대고 다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인은 여전히 오늘도 볼거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